거룩한 두려움. 무혈혁명 탄원 서명에 붙여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누란의 위기에서 구출하면서도 그 진행 과정에 있어서 거의 어느새 그렇게 됐는지도 모를 정도로 신중 치밀하게 진정시켰을 뿐 아니라 피차 한 사람의 피도 흘리지 않았다는 것은 진실로 우리 군사혁명 정부의 자랑이었음과 동시에 우리 전 민족의 자랑이었다. 특히 공산당들의 반동이니 숙청이니 하고 별 운동력 없는 양민까지도 무더기로 살해하는 버릇에 비춰볼 때 그 점잖음과 갸륵함을 직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혁명에 동조하지 아니한 모모 장군에게 거의 전권을 맡기다시피 하여 사태를 평화리에 진정시키려 한 모험적인 아량에는 감탄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이다. 우리 혁명정부의 첫 출발에 있어서 이런 모든 것이 진실로 뜻있는 국민의 깊은 경의와 신뢰감을 일으켰던 것이다. 사람들이 혁명에 좀처럼 동조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성공 이전보다도 그 이후가 더 무섭기 때문이다. 혁명을 이룩하기까지에는 가장 신임받는 민중의 친구였던 사람도 그것을 성공시킨 다음에는 그 성공이 저해받을 것을 우려하는 의미에서 공포 정치를 감행하여 민중으로부터 자기 신화를 쉽사리 실현시키는 일도 허다하기 때문이다. 프랑스 혁명에서의 공포 정치, 러시아 혁명에서의 스탈린의 출현,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전 대통령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 정도는 다르다 할지라도 같은 노선을 걸은 것이 사실이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이 군사혁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할 심정이 생긴 것은 그 첫 시작에서의 처사가 피 흘림을 극히 삼갔다는 사실과 이분자라도 능히 포용할 수 있는 거센 아량을 지녔다는 사실에 흐뭇한 신뢰를 느낀 까닭이었다. 그 후 단시일 내에 모든 행정면에 과감한 시책을 수행하여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을 보아 무엇보다도 그 행동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근일에 와서 혁명 정부가 직접 관여하지도 않은 구 정권의 잔무 처리라고 볼 수 있는 특제 관계와 일부 신문 사건에서 오히려 그 무혈혁명의 숭고한 자랑이 손상됨을 생각하고 국민은 애석함과 유감스러움을 금치 못하는 바 있게 되었다. 전쟁 중에는 사람이 죽고 죽이고 하는 것이 그리 심각하게 다루어지지 못한다. 그것은 두 편에서 다 이미 각오한 바이고 또 사람도 인격적으로 다루어진다는 것보다도 하나의 힘의 분량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거의 물질과 같은 범주에 들어가는 까닭이다. 그러나 전쟁 시기가 아닌 경우에는 인명을 다룬다는 것처럼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일이 없는 것이다. 특별히 그 어떤 사람이 정부 관계에 있어서 국가의 법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다루어지는 사람의 운명이 국민 전체의 공동 책임 아래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 국민의 관심과 충격도 심각해지는 것이다. 우리가 국가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형벌을 시인하는 이론적 근거에 세 가지 요점이 있다는 것은 다 잘 아는 사실일 것이다. 다시 말한다면 1. 사회의 안녕 질서를 보존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 있는데 왕왕 그 법률을 파기하는 사람이 생긴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의 행위로부터 공법을 수호하기 위하여 또는 그 범법자가 더 많이 범법하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본보기를 주기 위하여 그 사람을 벌한다는 것과 2. 법을 파기한 것은 사회에 손실을 끼치고 부정을 가져온 것이므로
그 범법자가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사회 정의적 견지에서 벌한다는 것.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균형적 보응의 정의가 지상적 인간적 처지에서 표현되게 한다는 것. 그리고 3. 범인에게 자기의 잘못을 인식시키고 장차 갱생의 새 길을 찾게 하기 위한 교육적, 사회적 의미에서 벌한다는 것 등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형벌이 사형인 경우에는 어떤 이론이 서게 되는가? 위선 3의 이론에서 본다면 그 사람에 대하여는 교육이라든지 갱생이라든지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단정하에서 단행한 것이 된다. 전 국민이 그 사람과는 도무지 같이 살 수 없을 만치 그는 온전히 악한 자며 조금도 나아질 소망이 없는 자다 할 만치 악에 철저한 사람이라는 단정에서 취해진 형벌일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악에 철저한 인간이 어디 있겠는가가 의문이다. 만일 그 정도가 아닌 사람에게 살을 주었다면 그것은 전 사회가 그 사람과의 연대적 책임을 함부로 포기한 또 하나의 책임을 져야 하게 되는 것이다. 이의 경우에 있어서 보상의 정의는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내 죽음으로 보상해라 하는 선고는 너무 어마어마한 선언이다. 그 사람이 비교적 더 악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비교적인 의미에서요, 결코 절대적, 단독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다. 그것이 절대 완전한 악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람의 생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극형은 그 사람에게 과한 보응이 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사람도 인간인 이상 그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그 악에는 전 사회의 연대적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이어서 그가 단독적으로 극단의 악을 저지를 수는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은 어디까지나 용서하시면서 악마에게는 그렇지 않으신 이유도 이런 데서 엿볼 수 있을성 싶다. 형벌은 확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생을 부정하는 형벌이 아니라 생을 긍정하는 형벌이다. 그런 경우에만 형벌이 하나님의 일의 표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이의 경우에 사회의 안녕 질서를 유지한다는 의미에서 범법자로부터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협적 본보기를 보인다는 의미에서 살을 형벌로 준다 할 때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은 그 범법자도 사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사회 안에 붙은 한 지체라는 것이다. 사회의 척도는 일시적, 상대적인 것임에 반하여 사형은 절대적, 무제한적인 것임이 사실인 경우에 사회가 스스로의 지체를 연대적 책임성에서 온전히 끊는다는 것은 참된 연대성을 요구하는 법질서에 있어서 자기 모순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극형에 처하지 않고서도 사회의 법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인 경우에 우리는 구태여 자기 모순을 느끼면서까지 그런 형벌을 강요할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에게 위협적인 본보기를 보인다는 것은 그 다른 사람들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하는 것이어서 심히 불확실한 기대에 불과하다. 오히려 반발과 원한 또는 불쾌감을 조장할 수도 있는 것이며 죽음이라는 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을 위협적인 교육이나 자기 반성의 재료로 사용할 정도로 인간의 기억력은 꾸준하지 못한 것이다. 차라리 그 사람을 오랜 기간 감옥에 두어두는 가운데 그가 건설적이고 비범한 모티브에서 전 인류에 공헌할 작품을 낼 수도 있을 것이며 그 자신이 순화하여 높은 인격으로 조성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가까이 관계된 친척이나 가족, 친구들도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의미에서 마음의 안위를 느낄 것이며 따라서
사회적 역류를 조성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지낼 수 있게 될 것이다. 전쟁 중의 매국 행위, 스파이 행위가 명백하게 드러난 때라든지, 어떤 독재자가 나라를 온전히 파멸로 몰아넣는 경우에 그에게 사형을 가하지 않고서는 사태가 회복되거나 진정될 수 없다는 확실한 결론에 도달한다면 사형의 특례도 허용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중대한 사건이란 극히 드문 것이며, 그러니 많지 극도의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근세사를 들춰본다 할지라도 아무 건설적인 것도 없는 사색 당쟁에서 집권이 갈릴 때마다 무더기 죽음을 낸 것은 후인으로 하여금 분노를 금할 수 없게 한다.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이렇게까지 함부로 농락하고 천대하고서 어떻게 더 큰 인물의 출현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자기와 사상이 얼마 다르다고 해서 그를 죽여놓고야 안심하는 집권자가 어떻게 큰 나라를 건설할 수 있겠는가 하는 탄식을 금할 수 없는 것이다. 해방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거대한 인물들이 암살당한 것을 회상하면 모골이 송연한 바 있다. 우리는 남북전쟁 때의 링컨이 포로된 적군에 대하여 어떻게 관대하였던 것을 기억한다. 아무리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동족이라는 것을 마음에서 뺄 수는 없다. 법은 엄해야 하지만 마음은 관대하고 태도는 신중, 그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다시 자성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당이나 민주당 정권의 책임자들이 국민 앞에 중한 벌을 받아야 할 것은 누구나 긍정한다. 그러나 그들의 준열한 행정과 무궤도적인 권력 남용이 속속들이 그들의 인격적 결단에서 나온 것으로는 계산되지 않는다. 그들의 과오와 그들의 인물 자체와의 사이에는 아직 훈련에 미흡한 탓이라는 용서받을 수도 있는 공백이 개재한다. 그들이 생각과 마음을 돌이켜 다시 국가를 위하여 봉사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는 때, 그 인물 자체의 쓸모는 좀처럼 얻기 어려운 귀중한 소재로 남을 수 있을 것이 짐작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될 수만 있으면 인물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도 그들을 극에까지 몰아넣지는 말았으면 하는 것이다. 무혈혁명을 이룩한 우리의 군사정부가 그 세계 역사에 보기 드문 숭고하고 관대한 영예를 보다 범상한 사건에서 조금이라도 손상받는 일이 있다면 이는 전 국민이 함께 큰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런 일이 없기를 우리는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이다. 경제니 뭐니 해도 인명을 다루는데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는 정치가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위대한 정치가로서의 바탕을 갖춘 사람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민으로서도 이미 법으로 단을 내린 다음에 인자를 베푸는 마음씨에 불평을 느낄 만치 비열한 마음의 소유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